오늘 11번째 IT 융합특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시뮬레이션과 실험 데이터라 그랬는데 내용은 볼츠만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들을 한번 모사해 보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할 때 실험 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라는 것이 오늘 어, 라이브로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온라인으로 녹화했던 걸 했었는데 지난번에는 녹화한 거하고 라이브 두 가지 다 했었는데 오늘은 라이브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볼츠만 분포라고 들어봤습니까? 볼츠만 분포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볼츠만 분포가 예전에 얘기할 때 우리가 보존인 경우 포톤 같이 광자인 경우에 보존인 경우에 이제 요렇게 막스웰 이렇게 보제 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르게 되고 페르미온인 경우에 이제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르게 되고 일반적인 파티클 애톰이나 몰레큘 같은 경우는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b t분의 mv 제곱 이런 형태로 따른다고 할 때 요게 볼츠만 팩터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은 우리가 이제 그런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이제 보여줄 때 우리가 그 유용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이 주어졌을 때 이런 입자가 우리 플러스 차지는 전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고 마이너스 차지는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가 쭉 진행하면서 이 애톰이나 스캐터에 부딪히면 랜덤하게 또 움직이게 되고 또 가다가 스캐터하게 되고 또 스캐터하게 되고 또 스캐터하게 되고 그래서 네트 플로우는 힘의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계속 충돌하면서 가게 되죠. 이런 충돌하면서 가게 될 때 요 형태가 우리가 이제 그 한쪽 방향의 속도가 네트 성분이 있는 그런 분포 함수를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유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유도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후반부에 이렇게 실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또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바로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스캐터가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넷 로고로 지난 시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이끌어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또 입자가 운동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잠깐만요. 자, 우리가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떤 입자의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퀘이션 운동 방정식이라 그럽니다. 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노트를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어떤 입자가 있을 때 얘가 운동하는 거 F라는 힘을 받은 상태에서 V라는 속도를 가게 되고 하나의 질량이 M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에 전압을 걸어주고 이렇게 전구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여기에 전자가 있을 때 전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에서 우리가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요 움직일 때 모션에 관계되는 것을 어떤
방정식에 따라 움직이는가 라는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 관심 가지는 것이 첫 번째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겁니다. 하모닉 오실레이터. 여러분 글자 잘 보입니까, 여러분? 글자 잘 보여요? 아, 예. 하모닉 오실레이터라 그러는데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모닉이 조화잖아요, 그죠? 조화입니다. 조화로운 거고 이 조화로운 거는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 달이 여기를 돈다고 했을 때 원형으로 돌 것입니다. 돌면 이 달이 돌 때 달이 도는 궤도면을 옆으로 봤을 때 지구가 있으면 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공전 궤도면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지구와 딱 만나는 점에서 최대한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돌 때 또 느려지고 또 여기서 0에 가까워질 때 또 빨라지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도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바닥에 미끈미끈한 바닥에 질량 M인 질점이 있을 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스프링을 달아놓고 스프링 상수가 K일 때 원래 위치가 X0라 그랬을 때 얘가 당겼다가 놓고 그렇게 하면 얘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진동을 한다 그랬을 때 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의 공전 궤도에서 본 달의 평면상에서 운동과 비슷하게 이 그 용수철이 도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진동한 상태에서 옆에서 봤을 때 요 위치 X 위치도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F는 MA라는 그 관계에서 MX X에 대한 2차 미분은 힘이 마이너스 KX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는데요. 요거를 2차 시간에 대해서 2차 미분한 거를 n분의 k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n분의 k를 얘를 우리가 얘기할 때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이제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자,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라 그러면 x의 2차 미분의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x는 0이다. 라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자,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여기서 이거를 만족하는 것은 어떤 게 만족하느냐. 이제 항상 이 미분 방정식을 푼다 그랬을 때 우리가 특수해를 넣어가지고 그 특수해가 만족하면 그런 특수해들의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바로 이 일반해다. 라는 것이 우리가 미분 방정식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에 있어서 이제 구심력을 가지는 지구 주위에 돌고 있는 달 혹은 질량 m인 물체가 수평으로 k 용수철 상수 k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기는 힘이 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운동 방정식 이것을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 그러는데요. 모션에 관계되는 방정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x를 예를 들어서 이제 x를 코사인 오메가 t다. 자, 이렇게 하거나 그럼 이제 x를 x0에 코사인 오메가 t다 그러면 이거를 2차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가 나옵니다. 그래 여기에 이제 x를 넣게 되면 여러분 그 오메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t다. 생각해 보면 그 x가 사인 오메가 t 혹은 사인 오메가 t 혹은 코사인 오메가 t 혹은 엑스포넨셜 j 오메가 t 다 얘를 여기에 x에 대한 폼으로 넣게 되면 다 2차 미분 방정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요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x를 이제 초기에 x를 t가 0일 때 x0다. 그러니까 초기에 x0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정지되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x의 1차 미분이 t가 0일 때 요 속도가 이제 t가 0일 때 속도인데요. 이것이 0이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보면 코사인 오메가 t인데 얘가 0일 때 x0니까 x의 t는 x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면 여기에다가 xt 대신 0을 대입하면 x0가 나오고 여기에다가 한번 미분한 거 t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x0의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t를 여기 0을 넣으면 0이 되죠. 0이 됩니다. 그래서 요 초기에 속도가 0이고 초기에 위치 x0인 요 진동하는 용수체에 달려있는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요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xt가 x0 코사인 오메가 t인데요. xt가 x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똑같은 코사인 오메가 t잖아요. 그죠? t에 대해서 0일 때 x0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기 t만큼 이미의 위치에서 주기 t만큼 해도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x의 t에서 주기 t만큼 똑같은 모양이 올 때까지 더했을 때 이 높이가 같으니까 이것이 x의 t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면 x의 t 플러스 대문자 t는 x0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라지 t 주기입니다. 이것은 x0의 코사인 오메가 t다 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요. 요거를 x0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t 하게 되면 x0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니까 여기서 오메가 대문자 t가 하나 요 위상이 2파이가 되면 되죠. 그래서 이게 2파일 때 요 주기가 대문자 t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오메가 분의 2파이 우리가 요 주기하고 각속도하고 이렇게 다 나오는데요. 이 오메가 하고 요 t의 역수가 주파수입니다. 우리 몇 메가헤르츠 단위의 주파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면 오메가는 2파이 뉴가 되고 여기에 t는 오메가 2파이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우리가 이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운동 에너지를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는 우리가 K로 표현하고요. 카이네틱 에너지 하고 일반적으로 2분의 m의 V의 제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는 속도의 제곱인 거죠. 질량에다가 속도의 제곱이 되니까 여기서 위에 거를 대입을 하면요. 여기에 속도를 대입하면 오메가 x0의 사인 제곱 오메가 되니까 이거는 2분의 m의 여기에 오메가 제곱 x0의 제곱 오메가 제곱 x0의 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분의 m 오메가 제곱 x0 제곱의 사인 제곱 오메가 t 이것이 카이네틱 에너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운동 에너지이고 또 용수철이 이렇게 땡기잖아요. 그죠? 땡기는데 용수철 자체가 압축되어 있을 때나 늘어나 있을 때 속도는 0이지만 이것이 땡겨주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힘의 마이너스의 특정한 위치에서 x까지 바로 이 kx 힘입니다. 용수철의 힘을 거스르는 값으로 0에서 x까지 가는 요거를 우리가 위치 에너지라고 포텐셜 에너지라 그러는데요. 힘을 이제 힘의 반대 힘으로 이거를 이제 옮길 때 얼마만큼의 일이 드는가 이거 힘으로 이제 당기는 힘의 반대로 당길 때 얼마나 힘이 드는가. 그러니까 0에서부터 위치 0에서부터 x까지 움직이는데 용수철이 마이너스 kx로 당기는 힘이니까 얘를 반대로 당겨서 x만큼 올리는 데 드는 에너지가 바로 V라는 얘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k의 x제곱이 되죠. x제곱은 앞에서 2분의 k의 x0의 제곱에 코사인 제곱 오메가 t가 되고 이 k가 뭐였냐면요. k가 앞에서 용수철 상수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여기서 보면 k 돼 있으니까 k가 m 오메가 제곱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 제곱에다가 질량을 곱한 게 바로 k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k를 다시 넣으면 2분의 m 오메가 제곱의 x 제곱의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다 라는 것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움직임에 관한 에너지하고 얘를 용수철에 묶여 있으니까 용수철에 당기는 힘에 반해서 얘를 쭉 당겨서 원래 위치에 여기 x에 갖다 놓을 때 필요한 일이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되어 있는 요 두 개의 에너지를 보면요. 요게 포텐셜 에너지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요걸 합친 것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K하고 V하고 이제 합한 걸 보면 2분의 M 오메가 제곱 X의 제곱인데 사인 제곱 오메가 T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얘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됩니까? 사인 제곱 오메가 T하고 코사인 제곱 오메가 T를 합하면 얼마가 됩니까? 예, 1이 되죠? 예, 1이 되니까 여기서 이제 여기 합치면 1이 되면서 2분의 m 오메가 x 제로의 제곱이 됐는데 이 실 가만히 보니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이 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면 질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이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도 질량하고 용설 상수에 의해서 정해진 상수입니다. 그 다음 x0의 제곱은 처음 그 위치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값은 초기값이 주어지면 그냥 일정한 값입니다. 그래서 k 플러스 v 자체가 일종의 초기값에 따라서 컨스턴트한 그런 값이다 라고 하고 이걸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컨설버티브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상황 자체가 사실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특별히 요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라는 데서 우리가 이 예를 들어서 운동 에너지하고 이제 위치 에너지의 합이 이제 나왔었는데 이걸 에너지라 그랬었습니다. 이게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 이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뭐냐? 라 그랬을 때 이거를 더 토탈 에너지, 총 에너지. 여러분 해밀토니안 그러면 이제 토탈 에너지라 그러고 뭐냐면 consisting of the kinetic 운동 에너지하고 그리고 potential 에너지의 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밀토니안으로 그러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건 고전적으로서도 해밀토니안을 그러거든요. 고전 역학에서도 H를 표현하고 얘를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카이네틱 에너지를
2분의 mv 제곱을 표현하기도 하고 2n분의 운동 에너지 p 제곱 운동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2분의 kx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이 뭐로 표현되어 있냐면 여기서 운동량하고 위치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equation of motion을 얘기할 때 요 위치와 그 위치에 연결되어 있는 운동 에너지, 운동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px는 x에 미분한 거에다 질량 m을 곱을 거죠. 요게 px가 되는데 결과부터 보면 x는 px 연결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컨저게이트 되어 있다 그럽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럽니다. canonically conjugated 그럽니다. canonically conjugated 됐다 그래서 요 해밀토니안이라는 이제 해밀톤의 equation of Hamilton's equation of motion이라 그래서 이제 해밀톤의 equation of motion 그래서 이 해밀토니안이 요거에 주어져 있으면 운동 방정식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뭐냐면 서로 canonically conjugate 되어 있는 위치 변수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운동량이 있을 때 이 위치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이것은 이 x와 컨저게이트 되어 있는 운동량을 해밀토니안을 이제 미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해밀턴스 이퀘이션 모션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운동량의 변화는 요것에 캐노니컬리 컨저게이트된 x를 해밀턴의 이퀘이션으로 미분해주고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된다. 요게 바로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해밀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알고 있으면 해밀토니안을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로 합해져 있을 때 이 해밀토니안을 각각 운동량으로 미분하면 그 운동량 연결되어 있는 좌표의 시간에 대한 미분 그 다음에 그 위치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그리고 마이너스 취하게 되면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에 위에 요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요. 요거는 px 미분이니까 요것은 n분의 px가 될 겁니다. px 미분이 x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이제 미분한 거니까 마이너스에 이 x 돼 있는 것은 이밖에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kx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x하고 px 미분 요것은 이제 여러분 알겠지만 이게 힘이죠. 힘은 운동량의 미분이다 생각해보면 힘은 얘는 m의 x의 2차 미분인 거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게 위에 px가 여기 대해서 px가 m의 x의 이게 첫 번째 관계식에서 나왔으니까 얘를 두 번째 넣게 되면 mx 2차 미분은 마이너스 kx다. 그래서 뉴턴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밀턴스 이퀘이션 모션이라 그래서 해밀토니안이 주어져 있게 되면 우리가 이퀘이션 모션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라는 기초 방정식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제가 이제 여러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해밀턴의 이제 이퀘이션을 이제 해밀토니안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입자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입자가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을 정의하고 싶거든요. 어떤 상황이냐면 입자가 굉장히 많아서 한 개, 두 개, 세 개 있는데 이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움직이고 있는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입자가 굉장히 많아서요. 우리가 J라는 입자의 I라는 위치 그래서 하나당 2n분의 P의 XYG 그리고 J 입자의 제곱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운동량이고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 관계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V에 포텐셜 V겠죠, 그죠? 여기에서 이게 이제 위치에서 위치 에너지는 Q가 위치입니다. 그래서 X, Y, G의 J번째 입자에 또 운동량의 X, Y, G의 J번째 입자의 운동 에너지 요거를 모두 일반화된 좌표를 해서 전체를 다 합한 거가 이제 일단 해밀턴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어떤 되게 많으면 얘의 전체 해밀토니아는 얘가 x 방향, y 방향, g 방향 있을 거고 그래서 1, 2, 3 있을 거고 또 1, 2, 3 있을 거고 그 입자 자체가 1, 2, 3, 4 해서 입자 굉장히 많으니까 J번째 입자 XYZ로 해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정의되고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 이 Q가 이 위치입니다. 위치에 관한 좌표를 표현할 때 Q를 쓰거든요. Q를 쓰고 P를 쓸 때는 모멘텀을 쓰고 Q는 포지션을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운동량과 그리고 위치가 이 전체 해밀턴에 관계되고 이 포텐셜 V는 이 입자들 사이에 그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얘가 어떤 함수로 주어질 거다라는 관계 차원에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해밀턴스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Q의 요 위치에 대한 i가 XYG 혹은 J번째 입자 요거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Q에 Q에 연결되는 것이 운동량 I XYG의 J번째 입자에 요거를 해밀토니안을 미분하게 되면 이퀘이션 오브 모션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똑같이 P I J의 요 시간에 대한 미분은 마이너스의 라운드 Q I J의 라운드 H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 포텐셜은 임의로 일반적으로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는 우리 하모닉 오실레이터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충돌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각기 다른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요 QIJ는 요 미분을 해서 IJ만 살아남아서 n분의 PIJ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넣게 되면 m의 QIJ의 2차 미분이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입자인 경우에도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것들의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할 때 우리가 해밀토니안만 주어지게 되면 계산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입자 같은 경우에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제가 방금 운동량과 그 다음에 요런 위치에 관한 좌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는 R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운동량은 속도 V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속도로 날아가는 것은 하나의 유니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위치인데 속도가 빠른 게 있고 느린 게 있고 방향도 틀리고 한 것들이 사실 이 스테이트는 다른 스테이트인 거죠. 이제 스테이트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포지션에 있다라는 거에다가 이 포지션에 이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 저런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다 다른 스테이트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스테이트고 각각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다르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다른 스테이트라는 것은 위치가 다를 수 있고 그 포텐셜 에너지에 따라서 혹은 운동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하고 이제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존, 페르미온, 그다음에 일반적인 클래시컬 파티클인 경우에 제가 에너지 빈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런 입자가 있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상태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치 x하고 그 다음 모멘텀 k로 했는데요. 이 k가 p로 생각하면 일반적인 그런 위치와 운동 상태에 따라서 이 스테이트에 관한 그걸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라 그랬을 때 위치는 그래도 그대로지만 속도가 바뀔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이렇게 같은 x면 속도가 바뀌는 걸 볼 수 있겠죠. 요 위아래는요. 이 좌우는 운동 상태는 같은데 위치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죠. 등속 운동을 하고 이 위치에 저 위치로 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스테이트라는 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어떤 상황에 과연 전자가 몇 개 있을 것이냐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습니다. 분포함수였습니다. 디스트리뷰션 펑션이었는데요. 이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F로 정의하고 우리가 얘기할 때 보존, 페르미온, 그 다음에 파티클인 경우에 각각 다른 분포함수 가진다 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고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반도체나 고체 속에 들어갈 때 특정한 여기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까지 한다 그랬을 때 F에다가 density of state를 곱을 해서 density of DE 이렇게 해야지 특정한 전체 개수 n이 입자의 개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전 분야에서 전 범위에서 F를 D 에너지 하게 되면 얘는 1이 되도록 이런 분포함수를 정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태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제가 아까 보존, 페르미온, 일반 클래식 파티클의 F를 생각하기 이전에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정의를 하고 이 F는 위치와 속도와 어떤 특정한 시간에 의존을 함수고 이거를 확률로 표현할 때는 얘를 공간에 대한 적분 그 다음 속도의 공간에 대한 적분 해서 이게 그 입자를 이런 상태 스테이트에 있는 거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겁니다. The probability of finding the particle in the phase space로 합니다. phase space. 여기서 중요하게 phase space로 되어 있죠. phase space 볼륨에 되어 있습니다. 자, 스페이스 볼륨도 아니고 phase space 볼륨이니까 요 위치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운동에 관한 공간 해서 이거를 phase space로 합니다. element인 dr과 dv의 공간에서 그리고 위치는 centered at R 포지션과 V 포지션에 있는 요것에 입자가 이 상황에 있을 확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얘기할 때 이 F가 이제 이 어떤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에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이 시간에 대한 변화가 이제 F의 위치에 대한 그리고 속도 상태에 대한 특정한 시간에 대한 것을 보면 이 토탈 디리버티브인데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제 시간에 대한 미분을 했을 때 이 F의 변화는 변수가 3개잖아요. 그죠? 3개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대로 라운드 F 요게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있을 겁니다. R에 대해서 미분한 얘기는 요 공 F를 R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뭐냐면 바로 그레디언트 F입니다. R에 대해서 한 게 DT의 DR로 생각해 보면 플러스에 DT의 DR에 하고 그레디언트 F를 하게 되면 요게 위치에 대한 R에 대한 F의 미분이고 그레디언트 되고 그 다음에 R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에 대한 미분을 넣어준 거죠. 그 다음에 요 V가 있으니까 똑같이 DT의 DV의 이 그레디언트 속도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면 요거는 시간에 대한 편미분 플러스 요거는 속도 V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F 그 다음에 요것은
요 dt dv는 가속도잖아요, 그죠? 가속도는 우리가 f는 ma라는 걸 생각해보면 f는 ma인데 여기 a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m분의 f다. 외래에 가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m분의 f고 이 그레디언트 속도에 대한 그레디언트의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라는 겁니다. 이것의 시간에 대한 변화는 뭐냐면 얘는 외부에 의해서 지금 얘기할 때 이 f의 변화는 지금 여기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충돌이 있습니다. 충돌을 하게 되면 속도나 위치나 이런 거 다 바뀌어 버리게 되죠. 그 순간에 위치는 같은데 이제 그 직후에 이 F가 이제 속도가 바뀌어 버리고 방향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F가 시간에 따라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델타 t 초 동안에 델타 F가 컬리전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요 미분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컬리전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충돌에 의해서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 스테이트가 바뀌는 거를 가정해서 collision induced changes of the distribution function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컬리전에 의한 변화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요. 볼츠만 트랜스포트 굉장히 유명한 식이 나옵니다. 이게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돌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에 의해서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제 바뀌게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을 풀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살짝 보려고 그런 게 뭐냐면 여러분 다 따라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각자 읽어볼래 한번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 여러분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은 이전에 봤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까? 처음 봤습니까? 제가 어떤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보든 혹은 클래시컬에 보든 우리가 소자에서 전기장을 걸었을 때 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움직이는 것은 무슨 이퀘이션에 따라서 결정되는가라는 거를 이제 할 때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으로 시뮬레이션도 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볼 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충돌이 자꾸 되고 나면 어떤 이퀄리브리엄에 도달하게 되면 충돌 전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가 됩니다.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전체적으로 시간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충돌이 되어서 스테디 스테이트, at equilibrium 평형 상태에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F0가 이제 어떤 이퀄리브리엄 도달했을 때의 F0라 그러고 T에 대해서 0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델타 F의 델타 충돌에 의해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관계에 있을 때 이퀄리브리엄 있을 때 이 볼츠만 이퀘이션은 이 파트하고 이 파트 0이 됩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엄 도달할 때 식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여기서 요 두 번째와 세 번째씩만 나옵니다. 여기 나올 때 그래서 V의 그레디언트 F 더하기 M분의 F에 외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 속도에 대해서 F가 0이다라는 볼츠만 이퀘이션이 나오는데 요때 이퀄리브리엄이니까 이 F0라고 이퀄리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요거를 포텐셜을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서 마이너스를 취한 게 우리가 외력 F입니다. 그래서 이걸 V의 그레이디언트 F0의 마이너스의 n분의 그레이디언트 파이의 속도의 F0에는 0이다 라는 이퀘이션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퀄리브리엄일 때 우리가 주어진 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F0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제 스테이트 이퀄리브리엄일 때 과연 그 이퀄리브리엄인 그 디스트리뷰 펑션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림에서 봤을 때 이런 입자가 막 충돌하고 있을 때 얘가 충돌하면서 입자의 요 분포가 속도와 위치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충돌에 의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게 이퀄리브리엄 도달할 때 이 F0가 뭐냐 라고 했을 때 특수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특수해를 보고자 하는데 이 F0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위치와 속도에 관한 함수였으니까 시간에 대한 것을 빼버렸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steady state라 그래서 F0 하게 되고 얘를 이제 R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속도에 관한 것을 exponential의 마이너스 2 kbt분의 mv 제곱이라는 요 식을 트라이얼 펑션으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번 트라이얼 펑션으로 여기 이거를 여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형태가 여기에 맞나 안 맞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레디언트 f 위치에 대한 rv는 r에 대해서만 그레디언트를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은 그대로 똑같고요. kbt의 mv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의 v의 f0는 여기서 r은 그대로 나오고 r은 그대로 나오고요. 요 위에 엑스포넨셜 위에 이제 속도에 대해서 이제 그레드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 마이너스의 kbt분의 mv 벡터로 나와 있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kbt분의 mv 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요거하고 각각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보는 거죠. 여기 대입을 하는 거 해봅니다. 그러면 V에 요거 사면 그레디언트 R에다가 V를 곱을 한 거에다가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kbt분의 mv 제곱이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여기에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요 v를 곱을 하는 거겠죠. 마이너스 m분의 r을 가지고 요 벡터는 그레디언트 파이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kbt분의 mv 벡터 해주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 kbt분의 mv 제곱이 될 겁니다. 얘는 0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엑스포넨셜 2k부터 mv 제곱은 이렇게 날아가고요. 그 다음 여기 양변을 이제 r로 나눠주면 r분의 그레디언트 r이 있고요. 여기 도트 v가 있잖아요. 도트 v가 있으니까 v를 밖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뺄 수가 있고 그러면 v를 밖으로 빼고 그레디언트 r이 되고요. 여기서 v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m 약분이 되겠죠. 그럼 kbt분의 그레디언트 파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에 이제 임의에 대해서 다 얘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은 얘가 0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R분의 그레디언트 R이 얘가 마이너스 KBT분의 1의 그레디언트 파이다. 이런 관계를 성립한다면 여기에서 이퀄리브리엄에 있을 때 부제로는 이 식이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해서 R을 알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대입을 하면요. 요거를 대입을 하면 요걸 만족하는 식은 뭘까?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것도 트라이얼 펑션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라이얼 펑션은 이거를 만족하는 식을 F0를 이제 아까 R, V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R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 R을 R0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분의 만약에 파이의 R이다. 이런 식의 형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레디언트 R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KBT분의 그레디언트 파이가 밖으로 나오고 R0의 2에 마이너스 KBT분의 파이가 될 거니까 R0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KBT 파이 R은 얘는 R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KBT분의 그래 파이의 R이게 됩니다. 그럼 요거는 보면 R을 밑으로 보내면 R분의 그레디언트 R이 마이너스 KBT분의 그레디언트 파이가 되니까 요 식이 딱 성립을 하죠. 성립하니까 R이 이런 형식으로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R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F의 이퀄리브리엄 도달했을 식은 마이너스의 KBT분의 파이 R이고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BT분의 MV 제곱이라는 식을 아까 그대로 갖다 쓰고 여기에 이제 어떤 앞에 개수를 붙여가지고 n이다라고 표현하게 되고 얘를 이제 묶어주면요 n의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BT분의 1을 묶어주면 뭐를 묶어줄 수 있냐면 2KBT는 MV 제곱이니까 2분의 MV 제곱이고 이 KBT는 그 써주면 파이의 R이란 겁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두 개 합해져 있으니까 이것은 그냥 역학적 에너지 전체 에너지 E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F0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일 때 위치와 속도에 관한 식이 n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KBT E라는 볼츠만 팩터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 따라서 이제 그 파티클에 대한 식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포텐셜 에너지하고 주어졌으니까 볼츠만 팩터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바로 볼츠만 팩터가 딱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식을 딱 보면요. 앞에서 여기에 2KBT분 MV 제곱 이 식이 딱 나와버렸죠. 그 다음 개수가 되어 있는데 이 개수도 사실은 바로 정할 수가 있겠죠. 금방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이제 이게 노멀라이제이션 컨스턴트를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포텐셜이 프리 파티클, 그냥 프리 파티클이다. 공간에 날아다니는 프리 파티클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것은 이제 F0에 R의 위치가 없죠. V만 딱 남아있죠. V만 남아있고 N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 KBT분의 MV 제곱이 되는데요. 파이가 0이기 때문에요. 프리 파티클 때는 이 포텐셜 0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요때 이것이 이제 볼츠만 프로바빌리티 팩터가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우리 공간에서 다 적분한 것이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F0의 V에 여기에다가 dvx, dvy, dvg 이건 속도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다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이거 다 합한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돼야 되죠? 어떤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다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적분했을 때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 1이 될 겁니다. 1이 되니까 이게 1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n은 똑같고요. n은 똑같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x의 제곱 dvx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2에 마이너스 2kbt의 mvy의 제곱에 dvy 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2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g의 제곱에 dvg 이것이 했는 것이 1이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에 엑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kbt분의 mvx의 제곱에 dv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kbt분의 mvx의 제곱을 우리가 베타 제곱이다 이렇게 베타 제곱이 아니라 이거를 뭐라 표현 q의 제곱이다 해볼까요? 한번 q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요 이것은 루트 2kbt분의 m의 v의 x qx로 표현할게요. 이것은 qx다 라고 이제 하게 되면 이것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vx 마이너스 무한대면 qx도 마이너스 무한대고 그다음 플러스 무한대면 똑같이 플러스 무한대고 dvx는 이걸 역수치해서 n분의 2kbt의 dqx가 dvx 대신에 요로 바뀔 겁니다. 그래 엑스포넨셜 요거는 2의 마이너스 qx 제곱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것은 루트 n분의 2kbt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2의 마이너스 qx의 제곱에 dqx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요 엑스포넨셜에 요거는 여러분 그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요거는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값은 뭐죠? 뭔가요? 요 값은 우리가 이제 했을 때 옛날 공업사 같은 데서 배웠을 때 복소 변수 적분해서 나온 겁니다. 이거 루트 파이입니다. 루트 파이인데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루트의 n분의 2 파이 kbt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요 x에 대한 운동 에너지 운동 그 속도를 가지고 적분했는 것이 n분의 2 파이 kbt니까 위에 보면요. 요래 한 개 x쪽, y쪽, g쪽이니까 세 개죠. 세 개니까 결국 이 세 개를 다 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 개를 다 곱을 해서 1은 n을 하고 n분의 2파이 kbt분의 2분의 1인데 3개니까 2분의 3성이 되죠. 그럼 n은 뭐가 되냐면 2파이 kbt분의 m이 되고 얘의 2분의 3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3이 되는데 이 충돌이 있는 일반적인 파티클에 있어서 그 분포함수는 f가 n에다가 엑스포넨셜 2의 마이너스 kbt이라 그랬는데 그럼 이것은 f의 제로 이퀄리브리엄이 있을 때 위치와 속도에 대해서 이것은 n이 2파이 kbt분의 m의 2분의 3성의 엑스포넨셜의 2kbt분의 mv제곱이라는 것이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볼트만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퀄리브리엄일 때 이 f 분포함수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f0의 dr dv가 요 볼륨에 대해서 그 운동 상태에 들어있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라는 겁니다. 입자가 굉장히 많을 때에는 요런 요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있을 수 있는 입자의 개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요 한번 2파이 kbt분 m의 2분의 3성의 엑스포넨셜의 2kbt mv라는 게 있는데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2파이 kbt분 m의 2분의 3성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kbt분 mv 제곱이다
라는 것이 바로 유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같은 입자, 같은 형태지만 구별 가능한 애톰과 분자가 막 섞여 있을 때 얘가 이제 막 부딪히고 이럴 때 어떤 상태인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이퀄리브리엄 도달했을 때의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막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볼츠만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서 이거 유도된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요게 이제 충돌에 의해서 되는 평균 분포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걸 했는데요. 이 분포 함수는 속도가 달라질 거고 한 거니까 요 관계를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어, 있습니다. 있고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여러분 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어, 예, 그러면 요 분포함수에서 이제 충돌이 되어서 여기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 필드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마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고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 볼츠만 이퀘이션을 트랜스포트 이퀘이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또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거를 볼 때 이제 요거를 바로 계산 넘어가면 또 좀 답답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5분 정도 쉬었다가 실제 그 이퀘이션에 관계되는 부분을 조금 더 유도해 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